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바로 이 토요일 날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요즘 고생 너무 많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래도 안녕하셨죠? 아유, 시장이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정말. 근데 이게 사실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좀 생뚱맞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마음이 그랬거든요. 어려울 때 우리 좋은 노래 또 좋은 상담하면서 서로 같이 좀 이겨내보자라고 만들었는데 정말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주식시장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면서요, 프라우오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프로님이 제 꿈에 나와서 너무나 인자한 표정으로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일 잘 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직업을 구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주부로 지내다가 요즘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꿈에서조차 상담해 주신 우리 김프로님,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해주는 윤 교수님, 그리고 박병창 부장을 비롯한 현명한 전문가 패널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너무 힘이 됩니다. 저희가 힐링이 되네요. 제가 꿈에 나왔다니까. 근데 가끔 댓글에 김프로 꿈에 나왔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꿈에 나올 만한 글쎄요. 여러분 모쪼록 제 꿈 꾸지 마시고 더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 요즘 많으신데 토요일 날 아침 이 시간만큼은 저희하고 주식 걱정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힐링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의 경제 멘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많이 힘드시죠? 네, 요즘에 뭐 시장이 역대급으로 힘든 시장이라서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겨내셔야죠. 그죠? 같이 이겨나가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제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3프로 상담소 86회와 함께 하신 힐링 뮤지션은요, 가을 하면 이 노래죠. 사실 두 번째 정도 되는 대표곡인 것 같아요. 노래 하나는 10월의 마지막 발, 그 이용 씨의 노래 있잖아요. 그게 뭐 언터처블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래죠. 가을 사랑. 예. 그래서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제주도 출신의 포크 디바, 싱어송라이터죠. 신계행님, 여러분 정말 반갑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계영입니다. 네, 우리 계영이 누나. 이용 선배님의 그 잊혀진 계절보다 네. 제 노래 가을 사랑이 1위죠. 그런가요? 네네. 맞아. 그거는 10월 31일 날만 들리더라. 네.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 가사가 있다 표정이 보니. 바뀌셔서 뭐가 문제일까요? 엄청으셨네.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 PR 시대다 보니까 해야 근데 되겠더라고요. 사실 네. 내가 이용 씨의 그 10월의 마지막 밤, 네. 그 노래는 진짜 누가 작사를 진짜 기가 막히다. 왜냐면 네.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 10월 30일 날은 그 노래를 틀어요. 네, 그죠? 맞아요. 그 박건호 선생님의 작사인데 그러니까. 거의 가을 되면 함께 만나요.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그 몇 분이 계셔. 이용 선배님 그리고 최백호 선배님. 네, 내 마음 갈 것을 잃어. 세트 메뉴다요. 네. 세트 메뉴. 자, 그렇지만 피날에는 우리 신계영님이 항상 이 가을 사랑으로 장식을 해주시는 거죠. 앨범이 두 개가 있는 건가요? 가을 사랑이 아니면
가을 사랑이 이제 85년도에 옴니버스 앨범으로 나왔고 87년도 1집에 다시 수록이 했죠.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85년도면 제가 고3 때인데 네. 한창 열심히. 왜 이러세요? 85년도에 새로 태어났죠 제가. 2010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여자 포크송 부문 수상을 하셨고요. 가을 사랑 또 사랑이 온다 이런 대표곡을 갖고 계신데 오늘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주에서 나셨어요? 네, 제주에서 하고 이제 서울에 유학 왔다가 네. 다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다시 이제 제주도로 내려갔죠. 제주도 어디세요? 제주시요. 제주시. 예, 북제주군입니다. 북제주군.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또 다시 졸업을 했죠. 네. 네.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포크송의 정말 이 대가들의 그 무대가 사실은 쉘브루라고 네. 거기 주로 쓰셨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그때 82년도에 명동 쉘브르에서 시작을 했죠. 아, 명동 쉘브루. 뭐 어디 지하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고. 네. 네.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제가 제주도에 있다면 네. 서울에 가면 꼭 명동에 그렇죠. 가보고 싶었던 게 네. 꿈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잠깐 이제 통기타 동아리에서 통기타를 배우면서 그때 당시에 방송을 잠깐 했는데 서울에 가면 종로에 가면 약속 꽃잎이 있고 명동에 가면 쉘브루가 있는데 약속 꽃잎? 네. 그곳에 가서 좋아요. 이거 이제 제주도에서 좁은 생활에서 잊지 말고 네. 한번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쉘브루 전에는 뭐였죠? 그 뭐 양희은 선생님 오비스 케빈도 있고 네. 네, 세시봉도 있고. 세시봉, 네. 세시봉, 오비스 케빈, 쉘브루 이렇게 네. 쭉 이어지는 포크송의 아지트 같은 데들 있죠. 그죠?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너무 쉘브루 그때 당시에 무대에 섰던 동료 가수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동료보다는 저보다 먼저 다들 선배들. 선배님이시죠. 네, 그때 당시에 뭐 남궁옥분 씨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태원 선배님과 권태수 선배님, 이종환 대장님이 이제 뽑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영 씨, 강은철 씨, 전영. 네네. 예. 그리고 남궁옥분 씨 전영님의 그 노래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네네. 기억나시죠? 예, 노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네, 그리고 뭐 최성수 씨, 뭐 김재희 씨, 뭐 박영일 씨, 손현희 씨, 뭐 박강성 씨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음반을 내게 됐고요. 그렇군요. 네. 영록 형님. 전영록 형님. 그게 이제 이종환 사단이라고 네, 그 네, 이미 그렇죠. 고인되셨긴 한데, 네네. 그렇죠? 이종환의 디스크 쇼를 통해서 또 그렇죠. 많은 가수분들이 소개가 됐죠. 오늘 노래는 두 곡을 해주실 텐데 네. 유튜브도 하신다고요? 네. 와우. 제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신계행의 가을 사랑이라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라이브로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때마다 이제 아직은 뭐 구독수 조회수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46번째 했어요. 네. 근데 딱 50분만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FM을 들을 때 뭐 정말 이불 속에서 몰래 이어폰 끼고 들었잖아요. 네, 엄마한테 혼날까 봐. 네네. 그럼 뭐 시험 공부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생각이 나서 제 꿈이 방송 진행자가 꿈이에요. 그래요? 예, 원래 가수가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실까 해서 이 네. 방송 나가면 이건가요? 그냥 주제? 그거는 아니고? 예, 제 5집 앨범의 신계행이 어떤? 신계행의 가을 사랑. 네. 신계의 가을 사랑을 치면 여러분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왜냐면 신계의 가을 사랑은 노래가 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올린 노래가 노래와 맞아요. 가사가 구독하려고 지금.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많이 올려놔가지고 네네. 신계행 씨가 하는 유튜브가 일단 신계행의 가을 사랑 때문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맞아. 네네네네. 야, 그거예요. 전 젊은 이미 분들은 구독했어요. 틀리군. 선생님 진짜 존경합니다. 저희 많이 좀 찌났습니다. 네. 여기요? 네. 비슷해요. 그래요? 여기 4명 다 비슷해요. 그래요? 근데 왜 다들 다 제 동생 같지? 네, 4명 합산하면 한 220세 정도 돼요. 오늘 여동생 나와서 기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해주신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 사랑 그러면 불러드려야죠. 예. 본격적으로 노래 듣기 전에 네. 살짝 몇 소절만 좀. 네.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이야기네요. 단풍 일며 그대 오고 몇 소절만 하라 그래가지고. 네, 아까 그 매니저 오셨잖아요. 네, 제 대표님. 네. 남편분이세요? 네, 네. 네. 이 음악- 벤저민은 안 나가네. 좀 힘들죠. 이 음악을 들을 때 네. 여러 여성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건망증이 심해져서 와이프밖에 안 떠오르네요. 아, 왜 저러실까? 요거는 꼭 살려주세요. 요 멘트는 네. 우리 윤 박사께서 꼭 해달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그 말을 속았을 텐데. 네. 아, 정말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익어간다. 아, 좋습니다. 좋죠. 함께 익어간다. 예. 그 늙어가는 결실이 거 꼭 아니에요? 좋았으면 익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 우리 윤 교수께서 와, 첫 번째 사연 먼저 좀 읽어주시고 노래 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코인 선물 거래를 카피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단톡방에 가입 목돈을 날렸습니다. 아유, 이런 사람들이 좀 많네요. 이런 사행성 투자에 또 다른 사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시청자들에게 부끄럽지만 사연을 보냅니다. 10년 넘게 소액 거래도 하고 국내 선물 코인 등 투자로 약간의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리딩방을 접한 건 5년 전쯤. 다행히 사기방은 아니어서 소액으로 수익은 가졌습니다. 단톡방에 있다 보면 여러 방에서 광고를 뿌리고 강퇴당하고 하는 일이 흔합니다. 광고 URL을 따라가기도 해서 그 방은 리딩 잘하나 구경도 하다가 가입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광고로 받은 단톡방에 가입 후 회원들 수익 인증을 보고 호기심에 코인 선물 카피 트레이딩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소의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옵션을 활용하여 리더의 매매와 똑같이 복사 매매가 가능한데 리더는 레퍼럴 수익으로 회원 수익 및 수수료를 커미션으로 지급받는데 손실 발생해도 리더는 수수료를 그러네요.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리더는 깨져도 수수료로 커버가 되네요. 트랜잭션만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된다는 거네요. 네. 대부분 수익이나 홍보가 되고 회원이 많아질 테니 단 한 번도 손실을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숫자 조작일 거란 생각이 짙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지켜보다 방장에게 개인톡을 보내 카피 트레이딩 사이트 가입 문의하게 되었고 사이트에 가입 후 3천만 원씩 3회 오우. 입금했습니다. 9천만 원이나? 처음부터 매일 5% 수익 발생했고 복리로 쌓이는 수익에 시드머니를 계속 입금해서 더 큰 돈으로 5% 수익을 유도하니 저도 정신없이 마이너스 대출까지 넣으며 입금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9천만 원의 돈으로 1억 수익을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수익금이 1억이 되는 날 출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네. 출금을 하려면 22% 양도세를 납부하라며 계좌번호를 주었습니다. 세금이란 걸 안 내본 사람도 아니고 고지서도 없는 세금을 그들 계좌에 입금해주는 멍청한 짓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와, 이게 황당한 양도세를 국세청에서 드셔야지 이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긴 하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나중에서야 크립토비트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회원들 시드머니와 출금 시 세금 핑계로 입금한 돈까지 먹튀하는 악질 사기 운영 사이트라는 걸 포털 검색으로도 나오더군요. 한순간에 빠른 수익을 본다는 제 탐욕이 몇 년치 제가 알뜰하게 모은 시드머니를 시장에 잃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는 점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 순간에도 참 힘이 듭니다. 현재는 사법당국에 신고했지만 역시나 사이트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은데 현재 그 단톡방에는 아직도 저 같은 호구들이 바람잡이들의 수익 인증에 가입하고 사기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단톡방 또 옮기겠죠. 시청자 여러분, 허황된 홍보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결국 전부 사기입니다. 절대 시드머니는 내 계좌에서만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런 거네. 수익금이 1억이 돼서 1억을 찾아가지고 지금 22%를 낸 게 아니고 네. 이걸 출금하려면 따로 2,200만 원을 내라. 그래서 입금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1억 못 2,200만 원을
그러니까 사기 이런 당하신 거 것 못 같은데요. 찾고. 네네네네.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읽다가 1억 벌었는데 2,200만 그러니까요. 원 뭐 좀 저거 했다고 이렇게 예, 화가 예. 나셨을까? 근데 예. 그게 아니고, 예. 그죠? 예. 지금 자, 이 수익도 그냥 일부러 낸 거네, 그죠? 가상으로 출금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예. 출금을 그런 것 하려면 같습니다. 22% 양도세를 먼저 이쪽으로 송금을 하면 출금이 된다. 예. 근데 출금도 못 하고 예. 예. 먹튀를 하고 2,200만 원까지. 대단하다 진짜. 근데 대부분 이 코인 이 소규모 사이트들은 네. 출금을 자기 맘대로 입출금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출금할 때 출금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이거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 우정자들한테요. 그냥 출금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인데? 네, 내 돈인데.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저기를 승인을 안 해주면 그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처음에 소액으로 할 때는 출금은 승인을 잘해줍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금액이 좀 커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출금을 받고 이제 스톱 시켜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없어져 버리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1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2,200만 원 경우가 내라는 굉장히 거죠.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 수익도 조작이 된 거구나. 네. 크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루에 5% 먹으면 나도 상담소 안 하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하는지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폰지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톡방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쪽 단톡방에 10,000원에 사라 그러고 좀 있다가 다음 날에는 이쪽에 1,500원에 사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단위가 500원 단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크게 갑니다. 10,000원, 20,000원, 50,000원, 70,000원, 100,000원 이런 식으로 사게 해요. 그러면 최초에 이 사람들은 이익을 냈잖아요. 지금 팔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또 중간에 한번 5만 원 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중간에 실세들은 돈을 다 빼먹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원래 보통은 다 버블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실체는 없고 자기들만 거기 있고 돈은 거기다 넣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이 부분. 이거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코인에서 이런 사기를 당해서 우리 3프로 가족 여러분들께 이런 사기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요. 주식도 있어요. 해외 선물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코인을 사긴 산 건가요? 그럼 사지도 않은 거겠네요. 아니죠. 그 거래소가 있어요. 눈으로는 보입니다. 눈으로는 HTS 그 거래하는 게 보이거든요. 해외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눈으로는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증거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고 자기네 그 안에서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그냥 거래 이루어졌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문제다, 그죠? 근데 나는 가끔 가다가 뭐 제 개인 계좌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거 써내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야, 그것도 사실 우리 유 교수님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네네네. 야, 그것도 사실 어떻게 처리될까 해서 나 그것도 좀 걱정될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름, 계좌번호, 뭐 예를 들면 주민번호, 방송 출연은 주소. 어떻게 해요? 방송 출연 방송국은 믿으니까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근데 형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렇죠. 카드 그런 개설할 경우는 때도 그렇고. 이 돈 안 받고 그냥 요 돈 안 받고 그냥 내 정보 안 주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 솔직히 근데 그러면 상대방을 못 믿는 게 되니까 주긴 주는데 야 근데 이렇게 3,000만 원씩 막 3번씩 막 입금하시는 거는 이거 하시면 안 되지. 이게 뭐 돈을 벌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뭐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물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렇긴 한데 긍정성이 어떤 위기 관리 약간 그런 거랑 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긍정성이 이게 좀 순간에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좋은 면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좀 걱정 덜하고 긍정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데 이제 막 보증 많이 쓰고 아니면 이런 사기를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사람 좋아하고 잘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타인을 신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으실 수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제 얘기하는 외국에서 얘기 나온 얘기인데 외국에도 이런 동일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국 심리학자 얘기인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도 많이 쓰고 있는데, 공감은 하되 신뢰는 천천히.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분리시키자는 거죠. 우리는 뭔가 쟤 괜찮은데 하면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참 믿고 싶은 느낌이 들어와. 그건 감정이고요. 진짜 믿는다는 거는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만큼, 뭐 저랑 뭐라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참 믿음이 가. 네. 그럼 일단 100만 원부터 넣는 거죠. 근데 6개월이 지났더니 뭐 200이 되고, 뭐 1년이 지났더니 뭐 300이 되면 증거가 쌓이면 이번에 1000 넣어볼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2000 넣어볼까로 가야지, 이걸 그냥 합쳐버리면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그렇게 있죠. 그 요즘은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몇 개월까지 이렇게 넣을 때까지, 몇 번까지 넣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당해 보셨어요? 아니요. 당해보신 듯한. 아니 제가 이제 뉴스나 이렇게 경제신문을 보면, 그리고 저는 주식을 할 줄 몰라요. 뭐 어떻게 보면 무지한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저 그냥 지금도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냥 모바일 절대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절대 예. 안 하시고 예. 절대 안 하시고 아까 예. 그 홈뱅킹 매니저이자 네. 남편분을 시키실 것 같아요. 아, 저분은 더 몰라요. 은행권에서는 저한테 더.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일확천금 뭐 하루에 5%씩 하면은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하루에 5%씩 복리로 하면은 제 생각에 뭐 한 1억까지면은 금방 재벌되죠. 그쵸. 몇 년 만에 5%씩 하루에 매일 계속 복리로 하면은. 네? 인생 공부를 하신 건데 비용이 좀 너무 세긴 하네요, 이번 거는. 네. 그러니까 그 사법당국에서 그리고 이런 금융범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칭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페북하고 문자 또 카톡의 단톡방 이걸로 사칭되는 거는 그렇게 해도 안 없어졌는데, 엊그저께 제 후배 녀석이, 형님 제 후배가 이렇게 형한테 카톡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니시죠? 그러니까 내 얼굴 들어가 있는 내가 맞아요. 저 김동완입니다. 네. 잘 계시죠? 그러니까요. 이 카톡을 네. 직접 보낸 거예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더 오픈돼 있잖아요. 카톡이나 카스 같은데, 카카오 스토리 같은데, 뭐 네. 페이스북 뭐 이런데, 인스타그램에 유명하신 분들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황당한 게, 어디 가서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먼저 그래요. 몇 년생에 어디 출신이시고 고향이 어디시던데요. 그러면 저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지? 네, 그럴 때 생각이 나네요. 자, 노래를 맞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힐링이 필요한 10월이잖아요. 이제 10월이 네. 됐는데 딱 10월 초에 딱 하늘을 바라보면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너무 좋은 노래죠. 가을사랑. 신계행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듣겠습니다. 예. 와와와와.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며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치며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만 오면 가지 마라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에 그대 발자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오면 가지 마라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에 그대 발자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못하네. 야, 근데 진짜 감성이 다 와닿는다. 예. 요즘 같은 눈물 날 때. 뻔했습니다. 눈물 났어? 네, 눈날 오른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야외에서 우리가 이 TV를 나가서 하면 가을 하늘에 이제 구름이 떠가고 높은 하늘에 단풍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면 이 노래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요 방송 나가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주 MBC에서 전화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계행의 제주기행 진행을 네. 맡길 거예요.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그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다금말이에요. 너 네, 정말 네. 철이 없어. 요즘 자연산도 힘들어요. 오겹살이면 충분합니다. 네네. 아, 제가 여기 뭐라 오면서 네네. 도막고기 그거 뭐라 그래요? 아, 저기 네. 돼지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도마 위에 도마고기. 네, 수육. 네네. 네. 그거면 충분해요. 아 그래요. 새우젓에다 네. 한라산 소주. 뭔가 좀 아시는데요. 아니 왜냐면 제가 돈배에다가 돈배고기, 네네 돈배고기. 돈배에다 하면 돈배고기 제가 잘하는데 압니다. 아 그래요? 저 서귀포 토평에 동성식당이라고 현지인들만 가는 데가 있어요. 제 단골인데 저는 이제 제주 떠난 지 한 집시잖아요. 30년 됐으니까 네. 이제는 뭐 토평이라고 있거든요. 토평은 있죠. 네, 토평의 동성식당이라고 거기를 아주 제가 제주도만 가면은 항상 그쪽에 가는데. 가시는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동배고기가 서귀포 쪽이에요. 저희 메인인가 보죠. 돈배. 자 노래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신계행님께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14년째 하고 있는 40대 직장입니다.
네, 질문을 정리하면은요. 목표가를 산정해서 그 사이의 변동을 참아내면서 쭉 들고 가는 게 국장에서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목표가 안정하고 수익을 적당히 챙기고 나왔을 때가 훨씬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를 들어 목표가를 수익 100%로 정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20% 올라서 수익이 30%가 됐다면 팔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긴 윗꼬리를 그리고 악성 매물이 잔뜩 쌓여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해도 정한 목표까지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 보고서의 측정 EPS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증권사 보고서가 없는 종목은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증권사 보고서에서 피크와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하면 그냥 털고 나오는 게 속편할까요? 놀라운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고 언제는 피크아웃 할 테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금도 크고 손실도 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천만 원, 6천만 원 넘어가더라도 참고 계속해서 적립을 지속해야 할까요?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환율, 유가, 미국채 3개월, 2년, 10년물 금리와 금리차,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고 전날 밤 연준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과 그 해석을 보고 종종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고 하는데 3% TV 덕분에 전 국민이 경제학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연준 인사들 이름도 줄줄 읊을 정도예요.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의 추정치와 실제 발표치도 알게 되고 패드워치의 7월, 9월 금리 인상 전망도 알게 되고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매크로는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매크로를 많이 아는 것과 계좌 수익이 비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내년쯤에 일을 그만두고 몸을 추스릴 생각이었는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건강도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지만 현금을 다 쓰고 주식 손실도 커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고문당하는 것 같이 억지로 일하고 있고 백약도 무효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계속 우울한 마음이 드네요. 억지로 몇 년 더 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네, 윤대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네. 아주 그냥 6가지를 꽉 채워주셨네요. 네, 고민거리를. 네. 5가지는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해주시고 네. 6번째는 윤대현 교수님인데 6번째부터 할까요? 예.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도 있지만 네. 형식을 보면 이제 양자택일의 고민이 있는데 좀 쉬는 쪽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괴롭고 우울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이런 이제 어떤 둘 중에 하나 일을 해서 건강을 일을 해서 좀 현실적인 그걸 챙기느냐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일을 그만두느냐 이 양자택일인데 요즘 이야기 되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갖고 양자택일을 할 상황이 많이 일어난대요. 비즈니스에서도 살면서도 이럴 때 좀 버티면서 네. 우리 마음엔 동시에 두 개를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를 좀 힘들어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구사업은 조금 저물어가고 신사업이 좋은데 어느 걸 하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또는 집에서는 회사 일 생각이 나고 직장에 나가면 애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역설적 사고 방식이라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지 말고 할 때 하면 되니까 혹시 두 개를 시너지 낼 거는 없는지 신사업 구사업을 포기 안 하고 붙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두 가지를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인지를 먼저 좀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 뇌의 창의성이 좋아진대요. 좋은 그래도 아니면 이제 그때 양자택일을 하면 좋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을 그만두고 몸을 추스린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 경제적인 압박이 먼저 오잖아요. 그렇다면 일을 그만두는 거와 상관없이 뭘로 몸을 추스리실지의 플랜이 있으셔야 돼요.
그 최악은 이겁니다. 몸을 추스리려고 일을 그만뒀는데 몸을 추스릴 걸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게 몸을 추스리는 그렇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또 네. 그게 마음 쪽이든 몸 쪽이든 네. 좀 플랜을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천천히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최선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일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몸을 추스릴 거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을 하셔서 그 컨텐츠를 붙이셔야 됩니다. 완전히 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몸을 추스려야만 좋다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우울증 생겨, 네, 우울증. 그래서 일도 하시면서 좀 추스릴 수 있는 뭐 그 안에는 필요하시면 진료도 있을 거고요. 네, 뭐 네. 운동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다른 좀 증상이 있으면 좀 그런 진료도 받으시면서 일단 좀 함께 가시는 거 그래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쉬면 뭐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의도된 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더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쉰다는 게 시간만 있어서 쉴 수 있으면요 제일 좋죠. 무슨 얘기냐면 그게 되려면 브레이크를 내가 걸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제 좀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마. 절제. 아 그리고 나 좀 누워 있을 거야. 이게 된다면은 시간이 보장된다면 시간에 비례해서 쉴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보통은 내 어떤 여러 가지 좀 골치 아픈 거를 잊을 수 있는 그게 일이든 뭐 친구들 만나는 거를 없애버리면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반추라고 그러죠. 네. 걱정의 세상에 빠져버려갖고요. 맞아요. 예, 몸도 상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몸도 걱정만 상해요.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이 네. 그냥 약간 우스개로 말씀드려요. 뭐 저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요즘 상태가 어떠세요? 그러면 누워 있어도 힘들고 일해도 힘들어서요. 그냥 일합니다. 딱 이렇게 둘 다 힘드니까 일하려고요.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자, 부장님. 우리나라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 국장이라고 표현한 거 한국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선형적으로 오르지 않고 계단식으로 오른 다음에 박스권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오른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그 텀이 조금씩 잘라가야 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정했을 때 뭐 하루 만에 20-30%막 이렇게 오를 때 그럴 때 팔고 나오는 게 맞는가? 맞습니다. 단기 급등하면 일부 매도를 계속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걸 개인의 각도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버슈팅이 되면 매도하는 게 맞고 언더슈팅이 되면 매도하는 게 아니고 겁내지 말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이는 이제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세에서 벗어나서 오버슈팅 되면은 일부 매도해서 다시 살 기회가 생겨요. 또는 언더슈팅 되면 또 다시 매수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맞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증권사 보고서 추정 EPS. 윌리엄 오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3분기 연속 분기 실적 그리고 3년 연속 온기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추정 EPS는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추정 EPS를 보시면서 실적을 보시면서 전년 동기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전년 동기비 이번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리고 그 정확한 수치를 그냥 믿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증권사에서 커버링 하지 않는 기업들이나 또는 타겟 프라이스 주지 않고 난레이트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추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장주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뭐 IR 가보든지 회사에 전화해보든지 그런 방법들이 없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다. 그럼 자율주행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그 어떤 그 섹터가 성장을 하면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증권사에서 보고서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최초에 얘기가 나왔던 실적 곱하기 멀티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책정을 했다면 그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것을 그러면 정말 그보다 더 배 아픈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도를 하시면 되냐면요. 트레이딩 매도라고 보통 합니다. 트레이딩 매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10,000원에서 내가 10,000원의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만약에 15,000원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매도하는 가격은 10,000원이 아니고요. 나는 12,600원 내면 팔 거다. 또는 이게 2만 원이 됐어요. 그럼 12,600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16,000원에 내려오면 팔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적하면서 트레이딩 매도를 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이벤트로 내려가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는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적립 투자하는데 손실이 커진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아마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적립 투자는 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적립식으로 저축하게 투자를 꼭 하라고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종목을 몰빵으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종목에 재물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해야 돼요. 적립 투자할 때도 반드시 분산해서 저축하듯이 투자를 한다면 조금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 얘기는 진짜 많은 분들께 제가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권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매일매일 우리 3프로TV 덕분에 전 국민이 경제학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프로TV가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랄까 니즈를 지금 갖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굳이 모두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좋다는 거구나 나쁘다는 거구나 오른다라구나 내려간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내가 되면 이 경제지표나 이런 거에서 바삭하게 잘 알면은 그거와 비례해서 수익을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꼭 안다면 환율과 금리만 추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과 금리입니다. 환율과 금리의 흐름만 좀 판단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의 얘기들을 쭉 듣고 제가 늘 쓰는 얘기인데 눈 한번 딱 지그시 감고 아 지금 상황은 이렇구나 그런 결론만 내릴 수 있으면 그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죠. 네. 감별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네. 다 경제학자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시간에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생업이나 또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윤 교수님한테도 한두 번 상의드렸는데 잠을 너무 얇게 자서 물론 장상도 그렇고 뭐 또 아주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심해졌었어요. 최근에 솔루션을 하나 찾았어요. 오,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핸드폰 중에서도 요즘에 짧은 쇼츠 있죠. 쇼커.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 이걸 한번 침대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습관이 되니까 이거는 숙면에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눈도 나빠지고. 그래서 딱 끊으려고 그랬는데 딱 안 끊어져가지고 어렵죠. 너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라고 우리가 만드는 그 콘텐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앱을 통해서 이게 화면이 아니라 듣기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앱을 통해서. 그럴 때 완전 수면제도만 아니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쏙 잠이 드는 거야. 물론 이제 낮에 들면 그게 콕 들어오는데 우리 최준영 박사의 그 목소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최 박사님 컨텐츠가 졸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다행이다 그러시면서도 아니 왜 휩싸이실 거예요? 지구본 연구소 기획자가 저거든. 제가 만든 네?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한 3일째 그걸 하고 있거든요. 연구소 이름도 뭔가 잠에 도움이 될 분위기야. 지구본. 메타포. 한번 꼭 해보세요. 유튜브나 뭐 이 틱톡을 보지 마시고 저희 앱에 들어가서 지구본 연구소에 지금 한 10분 정도 듣다 보면 싹 잠이 와. 네네네. 딱 깨니까 기적같이 5시야. 네. 으아! 3일 연속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 월을 오후 3시 신경의 가을사랑 유튜브는 꼭
아, 그럼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월요일 오후 3시. 네네. 신계행의 가을 사랑. 정로 네, 화요일. 어제 했습니다. 자, 우리 신계희님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힐링송 청해 들으시고요. 저희는 요 노래 끝나면 저희가 잠깐 1부 순서 마감을 하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뵐 텐데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크 디바 싱어송라이터 신계희님의 사랑이 온다. 윈터 이즈 커밍 아니고 러브 이즈 커밍. 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사랑이 오려 하는지 달빛이 유난히도 밝고 내 마음 술 한 잔에 취한 듯 휘청대며 걷는 듯 사랑이 오려 하는지 그토록 오랜 세월 흘러 이제야 옛 사랑의 상처를 아물어 간다 돌이켜 생각하면 추억은 사진 한 장 마음에 불을 밝혀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오려 하는지 벌나빈 나를 따라 돌고 내 마음 꽃향기에 취한 듯 해실대며 웃는 듯 사랑이 오려 하는지 그토록 오랜 세월 흘러 이제야 그리움의 그늘도 태양 아래 묻힌 듯 돌이켜 생각하면 추억은 그림 한 장 마음에 문을 열어 사랑이 온다 돌이켜 생각하면 추억은 종이 몇 장 마음에 불을 밝혀 사랑이 온다 돌이켜 생각하면 추억은 종이 몇 장 마음에 문을 열어 사랑이 온다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예. 또 이 가을 사랑 들으면서는 쫙 가라앉았는데 네. 그죠?
야 사랑이 온다는 또 이렇게 탁 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기타도 여기 공력이 생기셨는지요? 네. 줄을 안 때리는 것 같은데 막 기타가 자동으로 연주되는 뭐 이런 데 팍 나오네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포크는 정말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포크가 요즘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네. 트로트 아니면 댄스거든. 네. 딱 중간에 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 이슈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포크 음악이 그러니까.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한 5집 앨범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네, 이제 한 30년 좀 30년 넘게 하셨는데. 네. 네, 그래도 매번 앨범 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곡씩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랑 그리고 이별, 그랬다가 가을 사랑, 그다음에 안개 거치는 날, 그러다가 사랑이 와서 소중한 사람까지 지금 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계행의 가을 사랑. 네. 유튜브 죄송합니다. 네. 주식하다가 짜증 난다 그러면 신계행 가을. 네, 네. 제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그래요. 다시 한번 네.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소망하는 바대로 좋은 노래 많이 만드시고 또 제주도에 라디오 진행도 꼭 네,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요. 바라겠습니다. 네. 나도 형님이랑 듀오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건강상담 매주 수요일 날, 네, 뭐 내려가죠. 매주 화요일 날 제주 개업하겠습니다. 재테크 상담 네, 맡겨주세요. 제주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요 잠깐 목 좀 축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여러분 다시 뵐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에서는 자동차 또 좋아하시잖아요. 자동차 전문 기자, 좋아하는 형인데. 네. 대세 유튜버 한 분 모시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